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내선 설비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특수 시설의 특수 장소와 시설에 대해서 공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수 장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공사로 갔더니 여기가 사무실, 뭐 집 이런 데가 아니라 딱 갔는데 주유소야. 와, 딱 갔는데 화약 저장고예요. 딱 갔는데 가스 충전소예요. 이런데 어떻게 하지? 조심 많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냥 도망갈까요? 공사 못한다고 할까? 오늘 쉴까? 이게 아니라 이런 데서는 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지켜야 되는지 그런 법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특수장소, 어떤 곳, 위험한 곳일 때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사실 전기설비 내성 규정이라는 책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협회에서 나오는 건데 한 이 정도 두껍게 되는데 이것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냥 책을 보고 우리가 찾게 되는 거지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그 책의 아주 일부분에 또 아주 일부분만 지금 전기기능사 교재에 수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알았다고 해서 뭐 모든 설비 규정을 다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로교통법 같은 거 지켜야 되죠.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도로교통법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도로교통법을 아는 것은 왜 그런가요? 도로교통법을 잘 알아야 첫 번째,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건 역시 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남과 나의 재산과 생명, 그 다음에 질서 유지와 사회적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나 내성 규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위험한 곳에 이렇게 공사를 해야 내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알맞게 공사를 해야 내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나는 규정에 맞게 했는데요. 나는 이런 규정에 맞게 이렇게 공사를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 근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어떤 인사상, 채용상의 문제라든지 뉴스에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규정을 알면서도 위법하게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알고 가자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스가 많은 곳에 가서 공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가스가 많은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을 때 이게 과연 잘못된 걸까 잘 된 걸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 알 수 있을까요? 다 그때 생각하는 거죠. 맞아, 내가 예전에 전기기능사 필기 공부할 때 다산에듀에서 동영상 강의를 들었는데 인강을 들었는데 그때 전병칠 원장이 가스 공사하는 데는 관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스 저장하는 곳에서는 전선을 어떤 걸 사용하라고 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 가스 공사하는 곳에서는 규정이 뭔가 따로 있었어. 그럼 한번 규정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인터넷을 이용해서 규정을 딱 찾아보게 되면, 가스 공사하는 곳에서는 맞아. 전선관, 덕트 공사 이거 안 된다고 했어. 이거 금속관 공사를 하라고 했어. 딱 여러분들이 그때 알고 지금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것도 몰라. 가스 공사하는 곳이 전선관이 다른 거를 쓰는 건지 전선에 굵기가 다른 거 있어야 되는지 특정 케이블을 사용하는지도 몰라요. 모르면 검색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현장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걸 한번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떡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요. 그렇죠?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선수학습이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 다른 거죠. 코끼리를 한번 실제로 본 사람과 코끼리를 책에서 본 사람과는 다른 거죠. 다른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사 학습이 이렇게 중요하고 설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막 앞에도 우리가 지지점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거 여러 번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거 바로 현장 가서 여러분 쓸 일 별로 없어요. 전기기능사 따시는 분들 중에 아마 내일 바로 현장 가서 이거 적용하시는 분들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배우는 이유는 뭐죠? 아, 맞아. 그때 내가 지금 이 배관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예전에 전기기능사 할 때 또 전병 출원장에 무슨 지지점? 그냥 막 박으면 안 된다고 했어. 좀 너무 띄엄띄엄 박으면 안 되고 좀 적당히 박으라고 했는데 그때 규정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또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 그때 강의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 규정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강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약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했던 거 바로 현장 가서 써먹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사인, 코사인, 뭐 연립방정식, 미분, 적분 이런 거 써먹는 거 몇 명 돼요. 그쵸? 하지만 나중에 사회에서 만약에 혹시 쓸 일이 있을 때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학습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수 장소 시설인데 첫 번째 위험한 곳이 어딘지 첫 번째 먼지가 많은 곳이래요. 아유, 먼지 지겹죠. 그쵸? 먼지 지겨운데 자, 먼지가 많은 곳도 먼지가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요. 그쵸? 하나, 폭연성. 야, 이거 뭐야? 폭연성, 폭발하는 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연성, 불이 붙는 먼지. 그 다음에 그냥 먼지. 모래먼지, 그냥 먼지죠. 그렇죠? 폭발하지도 않고 가연성도 아니죠.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럼 여러분 그냥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어디가 제일 위험하겠어요? 폭연성이 제일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법에서 뭔가를 좀 많이 강조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존재하는 곳. 야, 이거 폭연성에다가 또 화약류, 화약 분말까지 있대요. 화약 분말이 하긴 폭연성이죠.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 분말로 인하여 점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다.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은 금속관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해 시설한다. 근데 케이블도 CD 케이블이랑 캡타일 케이블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금속관만 됩니다. 금속관의 밑줄. 넘버원이 누구냐? 배관 중에 넘버원이 누구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금속관 선택해야 됩니다. 금속관. 자, 다음.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은 금속관 또는 케이블, 패킹 등을 사용하여 먼지 침입을 방지하고 금속관 공사 시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등은 5턱 이상의 잼나서 5턱 밑줄, 5턱.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5턱 참 많이 나왔어요. 5턱. 우리가 여러분 콜라 사게 되면 뚜껑 잘 덮어놔야 되겠죠? 그 나사산이 있죠? 5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런 뜻입니다. 5턱. 자, 4번에 이동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3종 또는 4종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전동기에는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한다. 방폭형, 폭발 방지형 구조의 기구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이 발화원이 되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이다.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은 합성 수지관, 금속관, 케이블이다. 자, 여기다 밑줄. 합, 금, 캐. 지금부터 외웁니다. 합금캐. 합금캐. 한 번 더. 합금캐. 한 번 더. 합금캐. 합금캐가 삼총사예요. 3탑. 합금캐가 아닌 게 답이에요. 다음 중 어느 곳 막 어려운 곳 얘기해요. 막 어려운 곳 얘기하고 공사가 안 되는 경우는 뭐냐? 합금캐가 아닌 것. 합금캐 덕트. 합금캐 애자. 합금캐 그 다음에 뭐예요? 몰드? 그럼 몰드가 답이에요. 이 중에서 하여간 되는 놈만 누구냐, 가능한 것만 누구냐라고 하면 무조건 금속관이에요. 아셨죠? 자, 이동용 전선은 2, 3, 4종 캡타일 케이블 사용한다. 그 다음 폭연성 분진, 가연성 분진 이외의 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긴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 안 나오겠죠. 두 번째,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거. 자, 가연성 가스래요, 이제. 두 번째, 먼지가 아니라 가연성 가스. 가스도 폭연성만큼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거기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은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존재하는 곳의 시설 방법과 같다. 여기랑 같아.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도 누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금속관만 가능한 거죠. 금속관만 가능한 거죠. 5번에 위험물이 있는 공사. 위험물이 뭘까요?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 이런 곳, 이거 만드는 곳, 제조 공장, 혹은 저장하는 곳. 자,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은 합성 수지관, 금속관, 케이블로 되어 있다. 자, 여기도 뭐예요? 합, 금, 캐.
단 케이블 공사 시 개장된 케이블 또는 MI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동용 전선은 2, 3, 4종 사용한다. 1종은 안 돼요. 자, 화약류 저장소의 전기 설비. 원칙상 화약류 저장소 안에는 전기 시설을 하지 않으나 화약 저장하는 창고라고 하게 되면 전기시설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원래는 설치하지 않는데 백열전 등이나 형광등을 위한 전기 설비는 가능하다. 조명 설비 정도는 괜찮다. 근데 여기도 역시 방폭형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저하복내 배선 공사 방법은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존재하는 곳의 시설 방법과 같다. 자, 전로의 대전압은 300V 이하이고, 자, 화약 300V. 화약총 300원. 저 어렸을 때 명절 되면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서 화약총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슈퍼 가면 화약총 팔았어요. 폭죽 같은 거. 화약총 300원. 그때 300원이었어. 300원. 화약총 300원. 화약총 얼마요? 300원. 300V. 자, 전로의 그 다음에 기계기구는 전폐형으로 시설한다. 그 다음 밑줄. 또한 전폐형 개폐기에서 화약류 저장하는 곳까지는 겉으로 보이지 말아라. 땅으로 해라. 지중으로 해라. 지중으로 하는데 케이블로 해라. 지중으로 케이블 설치한다. 케이블을 사용하여 지중선로로 한다. 밑줄. 케이블 사용해서 지중. 케이블 사용해서 지중으로 한다. 5번에 흥행장. 영화관. 극장 영화관을 우리가 흥행장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라면 400V 미만이고, 자, 흥행장 400V. 흥행장, 영화 400원, 화약총 300원, 흥행장, 영화관 400원. 자,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등에는 각각의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이동용 전선은 2, 3, 4종 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6번에 전기 울타리 시설. 우리가 이제 가축에 침입하거나 그다음에 나가는 것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울타리 같은 거 치죠. 아니면은 왜 교도소 같은 거 그런 데서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전기 울타리 쳐져 있죠. 목장 등에서 짐승의 침입이나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5개에서 나전선으로 시설한 울타리를 말한다. 사용 전압은 250V 미만이고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위험 표시를 해야 된다. 사용 전선은 4스퀘어 이상의 경동선 사용하고 전선과 기둥과 이격거리는 2.5cm 이상, 전선과 수목과의 거리는 30cm 이상이어야 된다. 전기 울타리에 전용 개폐기를 설치한다. 6번에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 사용 전압은 300V 이하이고 사용 전압은 2.5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나 케이블 사용한다. 자, 신호등 300V. 이게 왜 300V냐면요. 300V 이하 사용하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몇 볼트 사용하라는 겁니까? 220V 사용하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뭐예요? 220V 사용하라는 거죠. 조명. 우리가 사용하는 게 220이니까. 근데 왜 영화관만 왜 400이에요? 영화관은 영사기. 이거는 380V일 수도 있기 때문에. 380V 있기 때문에. 자, 교통신호등 인하선은 지표상 2.5m로 한다. 교통신호등 회로의 도로상 높이는 6m로 한다. 그 밑에 소세력 회로. 소세력 회로는 전기 아주 조금 쓰는 거, 초인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차 300V 이하, 220V 쓰라는 거죠. 2차 60V 이하, 60V 이하의 밑줄.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좀 많아요. 문제 33문제. 1번. 소맥분, 전분, 기타 가연성의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하복내 배선 공사 방법에서 맞게 사용되는 것은 찾아라. 합금캐. 답 4번. 이번에 위험물이 있는 공사에서 저하복내 배선 공사 방법이 아닌 것 합금캐, 아닌 것 4번 애자. 3번에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서 몇 턱으로 해야 되는가? 5턱. 4번. 이 4번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저하복내 배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자, 이번에 두께가 1.2mm 합성 수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두께가 2.0mm가 넘어야 됩니다. 5번. 다음 중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공할 수 있는 저하복내 배선 공사 방법은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원탑은 누구예요? 금속관. 6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하복내 배선 공사 시 그 공사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뭐냐? 금속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 MI 케이블, 개장된 케이블 1번입니다. 7번. 마그네슘 분말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발화원이 되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 원탑, 폭발 우려가 있다. 한 놈만 골라라 라고 하면 최고 좋은 애 고르면 되죠. 금속관 4번. 8번에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되어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여기도 뭐예요? 역시 한 놈만 골라라 라고 하면 금속관. 9번에 티탄을 제조하는 공장으로서 한 놈만 골라라. 되는 놈만 누구냐? 금속관.
10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금속관 공사 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어떻게 되나? 가요성이 있으니까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하는데 폭연성이 있으니까 방폭 구조를 해야 되겠죠. 폭발 방지형 구조. 3번이죠. 3번. 11번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2번에 보면 제1종 금속재 가요 전송관이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2종 금속재 가요 전송관만 가능하게 됩니다. 12번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의 저압 시설 공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스 금속관 3번 13번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1번에 애자 사용 배선 시 부식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전해전선인 DV전선 사용하지 왜? DV전선은 옥 외에 일임용으로만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1번 14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3번에 보면 두께가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성화를 사용할 것? 근데 2mm보다 더 두꺼워야 되겠죠. 그쵸?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15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곳에서 잘못된 것, 합금캐 아닌 것. 3번 애자. 16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 그러니까 문제 왜 셀룰로이드 막 이런 얘기 들어가면 위험한 거 뭐야 위험해 합금캐만 가능해 하고 원탑은 금속관이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6번에 합금캐 빼면 3번 플로덕트 안 되죠. 17번 성냥 제조하는 곳 합금캐 아닌 거 3번 금속몰드 안 되죠. 18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 합금캐 아닌 거 3번 플로덕트.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답이죠. 보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답. 보자마자 답이라고 해서. 19번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에서는 몇 볼트야 되는가? 화약총 300원, 300볼트 1번. 20번 화약류 저장하는 장소에서 백열 등 얼마? 화약 300볼트 4번. 21번 무대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흥행장은 얼마? 400볼트 3번. 22번 화약 저장할 때 개폐기에서 인입구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케이블을 사용해서 지중으로 간다고 했죠. 케이블 지중 3번. 23번 똑같아요. 케이블 사용해서 지중선로로 간다고 했죠. 24번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곳. 자, 위험한 곳이죠. 공사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거 하나만 고르래요. 되는 놈 하나만 고르래요. 그럼 뭐라고요? 금속관. 25번 흥행장의 저압 옥내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의 사용전압. 흥행장은 400볼트. 26번 흥행장의 무대용 콘센트 박스. 자, 이때 접지는 어떻게 되는가? 400볼트까지 가능하니까 여기서 접지하게 되면은 얼마? 그냥 3종 접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400볼트가 넘을 때 특3종이니까. 27번 흥행장의 저압 공사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자, 이번에 무대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및 영사실의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 개폐기는 시설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전용 개폐기는 시설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28번 흥행장에 시설하는 전구선이 아크 등에 접근하여 과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어떤 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번에 아크 등에 과열될 우려가 있대요. 그럼 열에 잘 견디는 전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 내열성 피복 전선입니다. 29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서 교통 신호등의 회로에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락 발생 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150볼트가 넘을 때. 30번에 교통신호등의 인하선은 지표상 몇 미터에 이어야 되는가? 2.5m 이상이어야 됩니다. 31번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에 금속재 외화면은 몇 종 접지? 금속재 외화면. 교통신호등이 얼마나 했어요? 300볼트잖아요. 그러니까 400볼트가 안 되니까 3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겠죠. 3번이죠. 30번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에서 신호등의 전구까지 사용하는 전압 300볼트 3번. 33번 목장의 전기 울타리에 사용하는 경동선의 지름 스퀘어로 하게 되면 앞에 사였는데요. 지름으로 하게 되면 2mm가 되는 겁니다. 2mm.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특수 장소와 시설에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특수 장소와 시설에서는요, 첫 번째 배관, 아무거나 가지고 배관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문의 굵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암기할 것이 많지만 한번 잘 또 암기해 두시면 다음에 문제 풀 때 너무너무 재밌는 부분이 바로 전기 설비 부분입니다. 설명 마치고 저희는 3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